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4% 상승해서 끝났고요. 62평 돌파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미국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주 되면 계속해서 다시 40만 원 돌파할 거고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45만 원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야겠죠. 매매 구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매매 구간을 잡는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화예요.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어요. 근데 나스닥의 주가를 보면 고가 대비 저가 폭이 실제 제가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6%, 그쵸? 26% 하락 구간을 만들었고, 자, 나스닥의 주가, 만약에 코스피가 고가 대비해서 30% 가까이 떨어졌다.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걸까요? 경기 침체, 그쵸? 경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발생할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하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하나예요. 관세. 그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주식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선반영된다. 뭐가 가격이.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관세.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 있는 물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고용이 흔들릴 수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용된 결과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 어떻게 됐나요? 3월 18일 고점으로 해서 조정 구간을 받기는 받았죠. 근데 미국 시장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반영된다고. 뭐를? 경기 침체를. 자, 그럼 경기 침체를 선반영시키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실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도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자, 왜 4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분기에 한번 나오죠. 자, 근데 4월 달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 부과 전 세계적으로 실행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2분기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첫 번째 구간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 2분기가 끝난 시점. 4월, 5월, 6월 달이 2분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죠. 최소 2달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시점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이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실제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강하게 반등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한동안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저가를 낮춰가는 이런 움직임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한번 볼게요. 한국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았죠. 시장이 이렇게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저가를 이탈한 종목을 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시장보다 약하니까.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주도주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뭐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장기적인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강한 시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알테오젠이 20조,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시가총액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면 4조,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세 기업들 모두 적자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선반영 구조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꺾였을 때 전체적인 바이오의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이 선반영 구조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사전에 먼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펩트론이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죠.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약 최종 임상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걸 보시자고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일라이릴리와 펩트론과의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ABL 바이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제가 펩트론도 그렇고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꾸준하게 만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재료를 따지는 것보다 가격을 따지는 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먼저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일라이릴리에서 먹는 비만약 최종 임상 성공을 했다는 점. 근데 그 전부터 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24년 초반이죠. 여기 이때 머커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었던 가격은 7만 원부터 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3년도 보세요. 왜 이때부터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6월과 7월 달 이때부터 왜 강세를 보였고 쭉 1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야 가격대를 지켰을 때 강세 보이는 첫 번째 가격대를 보세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다시 시세를 내는 그 시작점 보세요. 10배 올라간 시점인 10만 원부터 딱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2배 올랐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폭락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러면 쉽니다. 쉬어요. 하지만 추세를 지켰을 때 시장은 떨어지면 올라오겠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세계를 흔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장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도 아니 이거부터 보시죠. 미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다시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왜 미국 시장이 안 빠지기 시작하니까 먼저 반등을 하는 것일까?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좋은 모멘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점들, 이 모든 내용들이 모여서 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알테오젠의 앞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 시장은 언제 안정이 되고 알테오젠의 시세는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펩트론을 포함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신고가 종목이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증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왜? 미증시가 안정이 되어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시장의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 조정 구간에서도 알테오젠 절대 팔지 말아라, 절대 팔지 말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도 가격대. 미증시는 떨어지면 그쵸 올라옵니다. 왜? 경기 침체로 실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서 들어오고 관세 정책, 지금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반, 거의 한 2달도 안 된 시점에 미국 시장이 30% 정도 빠졌다는 건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 구간으로 들어간 거고, 최소한의 안정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알테오젠과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과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강세폭은 1% 이하로 적었습니다. 금요일 날이고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4%,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9%,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ABL 바이오 2배, 펩트론 2배, 그리고 먼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쵸? 가격대를 최소한의 추세를 지키면서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62평을 돌파를 했었다는 점, 계속 제가 소통방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자, 내용 봅니다. 주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는 점, 그리고 주도주 중에 대형급 종목들은 회복 중에 있고요. 대형급 종목들이라고 해봐야 이런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20조, 그리고 뭐 펩트론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뭐 한 7% 정도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 제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4월 18일 시장가 매수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 드렸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쭉 내용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몽땅 매도를 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건 가격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요?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주도주 위주로 봐야 된다. 소통방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보세요. 떨어지는 구간에 제가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 구간 또 잡았죠.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24년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매수 구간을 꾸준히 잡아왔고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죠. 몇 프로? 70%대. 수익 구간은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근데 매수 구간 또 잡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확인해서 매수 구간 또 잡죠. 57%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이론적인 내용이죠.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3월달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4월달에 이제 한국 시장은 돌려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가 나왔죠? 미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에 들어왔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달, 2월달 꾸준하게 매매를 했었고 아까 전에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얘기했죠. 보세요. 하나오션 제가 2월달 딱 들어가자마자 매도 구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을 또 매수 구간 잡은 겁니다. 똑같이 조선주죠. 17% 수익 구간. 자, 무슨 얘기냐면 알테오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테오젠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죠. 다른 종목군. 근데 그게 바이오 안에 있는 왜 알테오젠이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장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알테오젠과 함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어때요? 76%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대선 전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알테오젠과 함께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